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설악산 문어밑고개에서 마등령 삼거리로 이동하며 공룡능선의 중간에서 한 바퀴 둘러본 내설악과 외설악 및 공룡능선의 경치입니다. 내설악과 외설악의 경계에 위치한 설악산 공룡능선은 남쪽의 문어밑고개와 북쪽의 마등령 삼거리 사이에 있는 약 5km 거리의 험준한 능선길로 능선에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공룡의 등줄기와 같이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요.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과 용화장성 및 서북능선이 보이는 공룡능선의 서쪽을 내설악, 그리고 속초 시내와 울산바위 및 동해바다가 조망되는 동쪽을 외설악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전 답사할 공룡능선은 영상이 길어 1부와 2부 두 편으로 나누어 사전 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상에서는 천불동 계곡을 통해 문어밑고개까지 올라오는 길을, 2부 영상에서는 문어밑고개를 출발하여 신선대, 1,2,7호봉, 큰세봉, 나한봉을 지나 마등령 삼거리에 이르는 공룡능선을 사전 답사해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의 그림 지도를 살펴보며 공룡능선에 이르는 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지도에 두꺼운 빨간색으로 남북으로 그어진 선이 공룡능선이고요. 공룡능선의 북쪽이 마등령 삼거리, 남쪽이 문어밑고개입니다. 북쪽의 마등령 삼거리에서 남쪽의 문어밑고개 방향으로 공룡능선을 타셔도 되고요. 반대로 남쪽의 문어밑고개에서 북쪽의 마등령 삼거리 방향으로 공룡능선을 타셔도 되는데, 공룡능선의 시작 지점인 북쪽의 마등령 삼거리와 남쪽의 문어밑고개로 올라오는 길은 각각 두 가지씩의 길이 있습니다. 공룡능선의 북쪽 시작 지점인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오시는 길은 외설악 쪽에서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들머리인 반달가슴곰 동상이 세워져 있는 설악산 소공원을 출발하여 비선대를 거쳐 금강구를 지나 가파른 돌계단길의 능선길을 통해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내설악 쪽에서는 백담사를 출발하여 영시암을 거쳐 오세암을 지나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공룡능선의 남쪽 시작 지점인 문어밑고개로 오시는 길은 남설악 방면의 한계령이나 오색을 출발하여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 오른 다음 대청봉을 출발하여 중청, 소청을 지나고 희운각, 대피소로 내려왔다가 문어밑고개로 올라오시는 길이 있고요. 외설악 쪽에서 문어밑고개로 올라오시는 길은 설악산 소공원을 출발하여 비선대까지 올라오시는 길까지는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가는 길과 같은 길이고요. 비선대에서 천불동 계곡의 귀면암과 양폭 대피소를 거쳐 양폭포와 천당폭포를 감상하며 문어밑고개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룡능선의 시작 지점인 북쪽의 마등령 삼거리나 남쪽의 문어밑고개에 이르는
4개의 탐방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사전 답사할 공룡능선 탐방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룡능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룡능선 사전 답사의 출발은 반달 가슴곰 동상이 있는 외설악의 설악산 소공원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설악산 소공원을 출발하여 약 3km 거리의 비선대에 도착한 다음 비선대에서 약 5.5km 거리의 공룡능선 남쪽의 문어미 고개까지 천불동 계곡을 통해 올라갔습니다. 이후 문어미 고개를 출발하여 공룡능선의 신선대로 올라간 다음 신선대를 시작으로 1275봉, 큰세봉, 나한봉 등 공룡능선의 봉우리들을 오르내리며 마등령 삼거리에 이르는 설악산 최고의 비경을 자랑하는 공룡능선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마등령 삼거리를 출발하여 약 3.5km 거리의 비선대로 하산하였고요. 비선대로 내려온 다음 비선대를 출발하여 오늘 사전 답사의 출발지였던 약 3km 거리의 설악산 소공원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으로 총거리 약 20km 거리의 설악산 공룡능선 사전 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 사전 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악산 소공원 입구에 세워져 있는 반달가슴곰 동상입니다. 노적봉 권금성이 보이는 반달가슴곰 동상 왼쪽으로 가시면 육단폭포, 비룡폭포, 토항성폭포, 전망대로 가실 수 있는 탐방로로 연결이 되고요. 공룡능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공원 안쪽으로 계속 직진하여 올라가시면 됩니다. 소공원 안쪽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설악산 신흥사 일주문을 지나가고요. 일주문을 통과하고 길 오른쪽의 설다원이란 전통찻집을 지나시면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청동 통일대불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 염원 청동 통일대불의 모습입니다. 통일대불을 지나시면 흔들바위와 울산바위 쪽에서 흘러오는 내원골을 건너는 다리들이 나옵니다. 공룡능선으로 곧장 가기 위해서는 가장 왼쪽의 금강교를 건너가시면 되고요. 흔들바위나 울산바위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오른쪽 길을 따라 올라가시다 다리를 건너 신흥사를 둘러보고 울산바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운데 다리를 건너가셔도 공룡능선이나 울산바위로 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비선대에서 약 600여 미터 아래쪽이고요.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탐방로 시작 지점입니다. 소공원 입구에서 이곳까지는 약 2.4km의 거리로 금강교에서 여기까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무장의 탐방로 숲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산행 시작 지점이라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정표를 확인하고 비선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비선대가 0.6km, 대청봉이 8.6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탐방로는 경사가 거의 없는 완만한 경사의 박스 형태의 넓은 바위들로 잘 정비된 바위길로 계곡물의 오른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곳에서 계곡물을 따라 약 100여 미터 정도 올라가시면 와선대가 나옵니다. 와선대로 올라가는 탐방로 왼쪽으로 보이는 계곡물의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물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와 같은 돌계단길이 나오고요. 돌계단길 위쪽 왼쪽으로 와선대 안내문이 보입니다. 와선대 안내문입니다. 와선대의 경치입니다. 와선대의 경치를 살펴보고 B선대로 올라가며 와선대 안내문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선대는 옛날 마고선이라는 신선이 바둑과 검은고를 즐기며 너럭 바위에 누워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였다고 하여 한자로 누울 와자와 신선 선자를 사용하여 부른 이름이라고 하고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와선대였던 너럭 바위의 흔적은 사라지고 지금의 모습만 남았다고 합니다. 와선대를 지나 돌길의 탐방로를 약 200여 미터 정도 올라가시면 B선대 0.3km와 대청봉 8.3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B선대 0.3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 계속되는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B선대에서 흘러오는 계곡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아치 모양의 데크다리가 나옵니다. 데크다리 위에서 바라본 B선대로 이어진 계곡의 경치입니다. 천글동 계곡이라 부르는 B선대 아래쪽 계곡의 모습입니다. 계곡물은 아래로 흘러 쌍천을 지나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계곡 위쪽 저 멀리로는 공룡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곡 오른쪽 위쪽으로 살짝 보이는 장군봉과 적벽의 모습입니다. 계곡 위쪽 저 멀리로 보이는 공룡능선의 모습과 계곡의 모습을 한 번 더 감상하며 다리를 건너 B선대로 이동합니다. 데크다리를 건너시면 바로 오른쪽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요. 커다란 바위 위에서 올려다본 장군봉과 적벽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적벽이 장군봉보다 크게 보입니다. 커다란 바위에서 내려와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B선대 위쪽의 B선교까지 길게 이어지는 긴 데크길이 나옵니다. 계곡물을 따라 데크길을 올라가시면 B선대라 각자된 커다란 바위 한반이 나옵니다. 커다란 바위 한반에 많은 글자들이 각자된 모습이 보이고요. 유심히 살펴보시면 날비자에 신선선자 그리고 돈대대자가 각자된 B선대란 글자도 보입니다. 이 커다란 바위 한반이 B선대이고요. 이 바위 한반에서 마고선이란 신선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비선대라 부른다고 합니다. 비선대에서 바라본 옛 계곡물의 경치입니다. 비선대 바위 안반을 지나 데크 계단을 따라 비선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계곡물을 따라 데크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전망대를 겸한 넓은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넓은 데크길 위에 올라서시면 계곡 위쪽에 아치 모양으로 높게 놓여진 비선교가 보입니다. 전망데크에서 올려다본 비선교의 모습입니다. 비선교 아래쪽에 수정같이 맑은 계곡물이 폭포처럼 바위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계곡물 위쪽으로 올려다 보시면 미륵봉이라고도 불리는 장군봉의 모습과 적벽의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바위봉우리가 미륵봉으로도 불리는 장군봉이고요. 오른쪽의 바위봉우리가 적벽입니다. 이곳에서는 두 개의 바위봉우리가 엇비슷한 크기로 보입니다. 전망데크에서 바라본 비선대 계곡물의 경치입니다. 전망데크를 지나면 비선교 위쪽까지 다시 데크 계단이 이어집니다. 데크 계단길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비선대 안내문을 지나 데크 계단을 한 번만 더 올라가시면 비선교 위쪽입니다. 비선교 위쪽에 올라와 내려다본 비선대 계곡의 경치와 올려다본 적벽과 장군봉의 경치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시면 장군봉과 적벽의 규모와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 위쪽에 보이는 장군봉의 허리에 금강굴이 있고요. 비선교에서 약 600여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아치 모양 비선교를 건너갑니다. 비선교를 건너시면 다리 끝에 비선대 출입 통제소 건물이 있고요. 비선대 출입 통제소 건물 왼쪽 뒤쪽에 금강굴을 지나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가는 길과 천불동 계곡의 계곡길을 따라 비면함과 양폭 대피소를 거쳐 문어미 고개로 올라가는 길로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가 나옵니다. 비선대 출입통제소 건물입니다.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가는 능선길과 천불동 계곡길이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입니다. 갈림길 삼거리에는 탐방로 안내도도 세워져 있고요. 이종표도 세워져 있으니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며 배낭도 정비하시고 산행 준비를 잘 하시어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돌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마등령 삼거리 방향이고요. 이곳에서 가파른 돌계단길을 약 600여 미터 올라가시면 장군봉 허리에 금강굴이 있습니다. 갈림길 삼거리의 왼쪽 철문을 지나시면 천불동 계곡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정표를 확인하고 천불동 계곡 산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공원 입구에서 여기까지가 약 3.0km의 거리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양폭 대피소까지가 약 3.5km, 그리고 양폭 대피소 지나 문어미고개 너머의 희운각 대피소까지가 약 5.5km의 거리입니다. 갈림길 삼거리의 왼쪽 철문을 지나 천불동 계곡에 들어서시면 바위 틈 사이로 돌길의 탐방로가 시작되고요. 돌길 앞쪽에는 계곡물을 건너는 철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철다리 왼쪽으로는 비선교 위에서 내려다보았던 천불동 계곡의 계곡물이 가깝게 보입니다. 계곡물을 건너는 철다리를 건너갑니다. 지금 건너가는 철다리는 천불동 계곡을 건너가는 철다리가 아니고요. 천불동 계곡으로 흘러드는 후막골 계곡의 후막골 계곡물을 건너는 철다리입니다. 후막골 계곡물을 건너는 철다리를 건너시면 천불동 계곡을 따라 돌길의 계곡길이 이어집니다. 돌길을 걷다 보면 이와 같이 머리를 조심해야 하는 바위들도 간간히 나옵니다. 천불동 계곡의 계곡물을 따라 돌길을 걷다가 올려다본 계곡 건너편의 바위 봉우리들과 뒤돌아본 웅장한 장군봉의 모습입니다. 천불동 계곡의 계곡물을 따라 돌길을 계속 걷다 보면 계곡물을 따라 계곡물 위쪽에 길게 놓여진 철다리길이 나옵니다. 이 긴 철다리는 천불동 계곡을 횡단하여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아니고요. 이와 같이 천불동 계곡을 종단하는 천불동 계곡의 계곡물 위에 설치된 다리입니다. 철다리 위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멍석도 깔아 놓았습니다. 긴 철다리를 따라 계곡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철다리는 오른쪽으로 두 번 꺾여져 이어지고요. 두 번째 꺾여진 철다리 위에 올라서시면 천불동 계곡으로 흘러드는 또 다른 계곡의 물줄기가 보입니다. 이 또 다른 계곡물은 설악골 계곡물입니다. 계곡을 이루는 수직 바위절벽이 가히 일품입니다. 설악골에서 흘러오는 계곡물의 모습입니다. 설악골을 건너시면 길었던 철다리는 끝이 나고요. 철다리 건너편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선대에서 약 0.5km를 올라왔습니다. 양폭 대피소까지는 약 3.0km가 나왔습니다. 다음 이정표는 약 500여 미터를 더 이동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설악골을 건너시면 돌길의 탐방로는 계곡물과 거의 붙어버리고요. 좁아진 계곡 건너편에 수직 암벽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천불동 계곡의 경치입니다. 천불동 계곡은 이와 같이 카메라의 한 앵글에
다 담을 수 없는 높고 큰 바위 봉우리들이 계곡의 좌우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멋진 계곡길입니다. 5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보이는 장군봉의 늠름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해서만 장군봉의 모습이 조망이 되고요. 장군봉의 모습을 다시 보시려면 공룡능선의 신선대에 도착해서나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좁아진 계곡은 수직암벽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꺾여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여진 계곡물을 따라 철계단 길이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철계단을 오르며 내려다본 계곡의 모습입니다. 철계단 길을 올라갑니다. 철계단 길을 다 올라가시면 짧은 데크길이 이어지고요. 데크길 왼쪽 아래쪽으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옥빛의 계곡물이 보입니다. 짧은 데크길을 지나면 또 다른 철계단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확연히 좁아진 천불동 계곡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철계단길을 지나면 또다시 짧은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데크길을 지나며 바라본 천불동 계곡의 경치입니다. 데크길 왼쪽 아래쪽에는 바위면을 타고 흘러오는 계곡물이, 그리고 계곡물 위쪽으로는 멋진 바위 봉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짧은 데크길을 지나면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돌길의 탐방로는 계곡물에서 멀어지는가 싶다가 오르막이 끝나면 다시 살짝 내려가는 돌길이 이어집니다. 탐방로는 다시 계곡물과 가까워집니다. 설악골 이정표에서 약 200여 미터 올라온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다음번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곳까지의 약 300여 미터 거리의 구간에는 3번의 데크계단길과 2번의 돌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데크계단길을 오르면 연이어 2번째 데크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데크계단길을 다 올라왔습니다. 2번째 데크계단길을 올라갑니다. 두 번째 데크계단길을 오르며 내려다본 계곡물의 모습입니다. 계곡물의 흐름이 조금씩 폭포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데크계단길을 다 오르면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데크계단길 사이의 돌계단길의 모습입니다. 긴 거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돌길에 비하면 조금 경사가 있는 돌계단길입니다. 경사진 돌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다시 내려가는 완만한 돌길이 이어지고요. 내려가는 돌길 아래쪽으로 계곡물도 보이고 철봉으로 된 가드레일의 모습도 보입니다.
내려가는 돌길 왼쪽이 벼랑으로 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철봉으로 된 가드레일이 설치된 돌길 아래쪽까지 내려왔습니다. 가드레일을 따라 조금만 이동하시면 세 번째 데크 계단길이 나오고요. 세 번째 데크 계단길을 지나시면 제법 가파르고 긴 두 번째 돌 계단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데크 계단길을 지나 두 번째 돌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두 번째 돌 계단길을 오르다 올려다본 계곡 건너편 바위 봉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두 번째 돌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좁기는 하지만 잘 정비된 돌 계단길입니다. 설악산 탐방로를 걷다 보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탐방로 관리를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오르막 돌 계단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덧 오르막 경사의 끝이 나오고요. 올라온 돌길의 탐방로보다 조금 더 긴 완만하게 내려가는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완만하게 내려가는 돌길의 탐방로를 내려가다 보면 계곡물과 만나는 내리막길의 아래쪽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이정표까지는 비선대에서 약 1km의 거리이고요. 설악골 이정표에서 약 500여 미터 올라온 거리입니다. 또한 양폭 대피소까지는 약 2.5km가 남았고요. 대청봉까지는 약 7km가 남았습니다. 대피소 약 2.5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 양폭 대피소로 올라갑니다. 이정표 앞쪽의 철계단을 올라서시면 철계단길 앞쪽으로 계곡물을 따라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계곡물과 나란한 돌길의 탐방로를 걷다 보면 계곡 위쪽으로 천불동 계곡물을 건너는 다리가 보입니다. 천불동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다리입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며 내려다본 천불동 계곡 계곡물의 모습입니다. 다리 위쪽으로는 천불동 계곡을 이루는 높이 솟은 멋진 바위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다리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다리 위쪽에 올라와 바라본 천불동 계곡의 경치입니다. 계곡은 굉장히 좁아진 모습이고요. 계곡 좌우에 높이 솟은 바위 봉우리들의 모습은 장관을 이룹니다. 지금부터는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다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대를 지나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천불동 계곡의 계곡물 오른쪽 탐방로를 따라 약 1km가 넘는 거리를 올라왔고요. 비선대 이후 처음으로 천불동 계곡을 건너 천불동 계곡의 계곡물 왼쪽 탐방로로 건너왔습니다. 지금 건너온 다리를 편의상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첫 번째 다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첫 번째 다리를 건너시면 다리를 건너며 보았던 계곡의 왼쪽 위쪽으로 이와 같은 긴 데크길과 데크계단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건너온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긴 데크계단길을 올라갑니다. 데크계단길은 데크계단과 데크길을 반복하며 고도를 높여갑니다. 지나온 이정표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선대에서 양폭 대피소까지의 거리는 약 3.5km의 거리입니다. 이 3.5km 거리의 중간 지점에 귀면암이란 바위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긴 데크 계단길이 끝나고 가파른 돌길의 탐방로를 한참 올라가시면 귀면암이 나옵니다. 비선대에서 양폭 대피소까지의 약 3.5km 거리의 천불동 계곡에는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모두 8개 있는데요. 이 8개의 다리들 중 비선대와 양폭 대피소의 중간에 있는 귀면암 아래쪽에는 조금 전에 건너온 1개의 다리가 있고요. 나머지 7개의 다리는 모두 귀면암 위쪽의 천불동 계곡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르막 구간의 긴 데크 계단길을 다 올라왔습니다. 잠시 짧게 내려가는 데크 계단길과 긴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긴 데크길로 내려오시면 나무숲으로 가려졌던 천불동 계곡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뾰족하게 솟은 바위 봉우리가 귀면암 같습니다. 데크길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이는 귀면암 아래쪽 천불동 계곡의 모습입니다. 계곡물이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위면을 타고 힘차게 흘러갑니다. 귀면암으로 이동합니다. 긴 데크길을 지나면 마지막 오르막 데크 계단이 이어집니다. 제법 긴 마지막 오르막 데크 계단을 올라갑니다. 데크 계단을 다 올라가시면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첫 번째 다리에서부터 이어진 긴 데크 계단길은 모두 끝이 나고요. 제법 가파르고 긴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귀면암까지 이어집니다. 귀면암으로 이어진 탐방로의 모습입니다. 귀면암으로 올라가는 탐방로는 잘 정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르막 경사에 좌우의 경사도 가파른 길이니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귀면암 바로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귀면암 바로 아래쪽에 놓여진 데크 계단을 올라갑니다. 데크 계단 위쪽에 귀면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안내문의 오른쪽 아래쪽에는
바위면에 박아놓은 동판도 보입니다. 귀면암 동판의 모습입니다. 귀면암 안내문과 귀면암 동판 안내문입니다. 귀면암 안내문 앞쪽에 귀면암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전망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망 데크에서 올려다본 귀면암의 모습입니다. 귀면암에서 내려갑니다. 귀면암에서 내려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긴 데크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내려가십시오. 데크 계단길을 다 내려가시면 다시 계곡물과 만나게 됩니다. 귀면암에서 내려오시면 이와 같이 긴 데크길이 이어지고요. 데크길 오른쪽 아래쪽으로 귀면암 아래쪽에서 보다도 더욱 넓어지고 웅장해진 천불동 계곡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돌아본 귀면암의 모습입니다. 귀면암 오른쪽 아래쪽으로 지나온 데크 계단길이 보이고요. 천불동 계곡의 계곡물은 귀면암 왼쪽의 협곡 사이를 통해 흘러갑니다. 귀면암은 천불동 계곡의 우뚝 솟은 큰 바위로 기선대와 양폭 사이에 위치하고요.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귀면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귀면암 동판은 1984년 8월 21일 제10호 태풍 폴리의 폭우 속에서 탐방객의 안전하산을 유도하다 52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유만성님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동판이라고 합니다. 천불동 계곡은 왼쪽으로 꺾여져 올라가고요. 데크길은 데크 계단길로 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본 귀면암과 멋진 천불동 계곡의 경치입니다. 계곡의 골이 너무 깊어 계곡물이 흐르는 아래쪽에서 바위 봉우리 위쪽까지 카메라가 한 번에 다 담지를 못합니다. 또한 하늘이 보이는 바위 봉우리 위쪽과 계곡 아래쪽을 함께 촬영을 하면 방향의 차이로 계곡 아래쪽이 어둡게 촬영이 되어 제대로 된 천불동 계곡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계곡물 왼쪽의 데크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귀면암을 지나시면 골짜기의 골이 확실히 더욱 깊어지고 웅장해진 느낌이 듭니다. 데크 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짧은 데크길이 이어지고요. 짧은 데크길이 끝나면 돌길의 탐방로가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까지 이어집니다. 짧은 데크길을 지나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로 이동합니다.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지고요. 이와 같은 가파른 돌계단길도 넘어갑니다. 돌계단길을 넘어서면 다시 좁은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지고요. 탐방로 앞쪽으로 데크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입니다. 지금 답사부장이 첫 번째 다리, 두 번째 다리,
하는 순번은 비선대에서 양폭 대피소 사이에 있는 다리들로 순수하게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다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막골을 건너는 다리나 설악골을 건너는 다리는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아니니 당연히 제외하였고요. 또한 천불동 계곡을 따라 종으로 길게 이어진 다리도 제외하였습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 위에 도착하였습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 위에서 바라본 천불동 계곡의 경치입니다. 계곡의 좌우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바위 봉우리들의 모습이 장관입니다. 계곡물도 폭포 소리를 내며 힘차게 흐릅니다. 계곡물의 왼쪽에서 계곡물의 오른쪽으로 건너갑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를 건너시면 탐방로는 계곡물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에서 세 번째 다리로 올라가는 돌계단길로 된 탐방로의 모습입니다. 성벽같이 쌓아진 돌담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법 길고 은근히 경사가 있는 오르막 돌계단길입니다. 오르막 돌계단길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오르막 돌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계곡은 오른쪽으로 꺾여져 이어지고요. 탐방로 앞쪽에는 철계단길이 그리고 탐방로 왼쪽 아래쪽으로는 다시 천불동 계곡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에서 세 번째 다리로 올라가는 탐방로에 있는 철계단길을 올라갑니다. 철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계속해서 데크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철계단길을 지나 데크계단길을 올라갑니다. 데크계단길을 다 올라와 올려다본 계곡 건너편의 경치입니다. 수직 암봉들로 이루어진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철계단길을 오르고 데크계단길을 다 올라오시면 데크계단길 위쪽으로 돌길의 탐방로가 짧게 이어집니다. 짧게 이어진 돌길의 탐방로를 다 올라가시면 양폭 대피소 1.5km와 대청봉 6.0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선대에서 2.0km를 올라온 거리입니다. 이정표 옆쪽에는 해발 530m라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시면 곧바로 내려가는 데크계단길이 이어집니다. 데크계단길을 내려가다 올려다본 건너편 계곡의 바위 봉우리입니다. 데크계단길을 다 내려가시면 계곡물과 다시 만나게 되고요.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탐방로 앞쪽에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가 보입니다.
잠시 계곡물로 내려와 올려다본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바위 협곡 사이를 가로질러 놓여진 멋진 다리의 모습입니다. 바위 협곡 사이에 놓여진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를 건너며 이곳의 해발 고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의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곳의 해발 고도는 530m입니다. 참고로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가는 길과 천불동 계곡으로 갈라지는 비선대 갈림길 삼거리의 해발 고도는 320m입니다. 그러니 비선대 갈림길 삼거리의 해발 고도보다 이곳의 해발 고도가 210m 더 높습니다. 비선대 갈림길 삼거리에서 이곳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올라왔으니 대략 100m를 올라가는데 고도가 10m 정도씩 높아진 완만한 길이었습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 위에서 바라본 천불동 계곡의 경치입니다. 수직의 절벽으로 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 봉우리들이 계곡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계곡물의 모습입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세 번째 다리를 건너가시면 데크 계단길이 수직 절벽 위쪽으로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데크 계단길을 다 올라와 뒤돌아 내려다본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와 계곡의 경치입니다. 정말로 멋있는 경치입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를 건너고 데크 계단길을 올라서시면 이와 같은 철다리길이 수직절벽 바위면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철다리길을 지나시면 완만한 오르막 경사의 돌길의 탐방로가 잠시 이어지고요. 돌길의 탐방로를 지나다 보면 이와 같은 데크 다리도 지나갑니다. 돌길도 지나고 데크 다리도 건너고 또한 잘 정비된 돌계단길도 오르다 보면 또다시 이와 같은 철다리길을 만납니다. 지금은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를 건너와 네 번째 다리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네 번째 다리는 오련폭포가 시작되는 오련폭포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에서 오련폭포 하단까지는 대략 800 내지 900여 미터의 거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몇 번째 다리 앞에 붙였던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이란 수식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바위 아래쪽으로 탐방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커다란 바위들 사이로 탐방로가 이어지고요. 경사도 비교적 가파른 오르막 탐방로이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커다란 바위들 사이로 이어진 가파른 오르막 경사의 탐방로를 올라갑니다.
다행히 오르막길은 그리 길지는 않고요. 오르막길을 다 오른 후 살짝 내려가시면 다시 계곡물과 가까워지고요. 데크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커다란 바위들 사이의 가파른 탐방로를 지나고 조금만 내려오시면 계곡물 왼쪽 위쪽으로 데크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데크 계단길을 다 오르고 짧은 데크길을 지나면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지고요. 돌길의 탐방로를 걷다 보면 돌길의 탐방로 앞쪽으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보입니다.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확인해 보시면 해발 600m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발 600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또 다른 데크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데크 계단을 오르고 데크길을 지나면 또다시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돌길의 탐방로 입구에는 낙석주의라는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탐방로 왼쪽에는 철봉으로 된 가드레일이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설치된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탐방로 오른쪽으로 계곡물을 건너는 다리가 나옵니다. 계곡물을 건너는 다리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건너는 계곡물은 천불동 계곡이 아니고 천불동 계곡으로 흘러드는 칠선골 계곡물입니다. 칠선골 계곡물을 건너갑니다. 칠선골 계곡물을 건너는 다리를 건너가시면 다리 건너편 왼쪽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선대에서 2.6km 올라온 거리이고요. 세 번째 다리에서는 600여 미터 올라온 거리입니다. 양폭 대피소까지는 0.9km가 남았고요. 대청봉은 5.4km가 남았습니다. 칠선골 계곡물을 지나 양폭 대피소로 올라갑니다. 탐방로는 여전히 천불동 계곡의 계곡물 왼쪽에 위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홀수번째 다리를 건너면 탐방로가 계곡물의 왼쪽에 위치하고요. 짝수번째 다리를 건너면 탐방로는 계곡물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지금은 네 번째 다리가 있는 오련폭포 하단으로 올라가는 탐방로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계곡물과 나란한 돌길의 탐방로를 따라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오련폭포 하단까지 길게 이어진 긴 데크길이 나옵니다. 네 번째 다리인 오련폭포 하단까지 길게 이어진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네 번째 다리가 있는 오련폭포 하단에 거의 다 도착하였습니다. 앞쪽에 아치 모양으로 생긴 다리가 네 번째 다리입니다. 오련폭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련폭포는 귀면암과 양폭 사이에 있는 폭포로 5개의 폭포가 깎아지른 듯한 바위 골짜기 사이에서 연이어 떨어져 오련폭포입니다. 오련폭포 하단에 위치한 네 번째 다리 위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리 위에서 뒤돌아본 천불동 계곡과 주변의 경치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봉우리들의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오련폭포 하단은 용속골 골짜기의 계곡물이 천불동 계곡으로 흘러드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방향의 네 번째 다리 오른쪽 앞쪽의 골짜기가 용속골입니다. 천불동 계곡으로 흘러드는 용속골 계곡물의 모습입니다. 용속골 왼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 암벽들이 줄지어 이어집니다. 네 번째 다리 왼쪽으로 보이는 오련폭포 하단의 물줄기입니다. 오련폭포 하단의 네 번째 다리 위에서는 오련폭포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리를 다 건너가시면 네 번째 다리 왼쪽 아래쪽에 오련폭포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련폭포 안내문을 읽어보고 오련폭포를 감상하며 양폭 대피소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리 왼쪽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오련폭포 안내문입니다. 네 번째 다리를 건너시면 곧바로 가파르고 길고 긴 계단으로 된 탐방로가 시작이 됩니다. 계단은 주로 철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철계단 길을 오르고 두 번째 철계단 길에 올라서시면 철계단 길 왼쪽으로 오련폭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바위 골짜기 사이에서 새하얀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경치가 가히 장관입니다. 오련폭포를 감상하며 가파른 계단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가파른 계단길을 오르다 뒤돌아본 오련폭포 하단의 경치입니다. 골짜기 사이의 아래쪽에 지나온 네 번째 다리가 보입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웅장하여 카메라에 담고 싶은 만큼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표현력이 부족하여 와 하는 감탄사밖에는 달리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가파른 계단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렁차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 보았습니다. 오련폭포의 5개 폭포들 중에서 몇 번째 폭포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위 골짜기 사이에서 힘차게 흘러내리는 폭포의 모습이 나뭇가지들 사이로 보입니다. 오련폭포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가파르고 길었던 계단길을 다 올라왔습니다. 계단길을 다 올라오시면 오련폭포 상단의 계곡물로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데크길에서 오련폭포 상단의 계곡물로 내려가시면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고도 660m가 표기되어 있는 오련폭포 상단의 계곡에 세워져 있는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입니다. 오련폭포 상단의 계곡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꺾여져 있고요.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자마자 데크계단길과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꺾인 계곡의 오른쪽은
수직 바위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크길을 지나면 짧은 돌길의 탐방로가 수직 바위 암벽 아래쪽에 이어지고요. 그 앞쪽에 5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5번째 다리가 있는 오련폭도 상단의 천불동 계곡 경치입니다. 계곡의 오른쪽에는 계속해서 수직 바위 암벽의 모습이 보이고요. 계곡 왼쪽 위쪽으로 보이는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만경대인가 봅니다. 거대한 수직절벽의 바위 골짜기로 이루어진 오련폭도 상단의 경치입니다. 계곡물은 저곳에서 왼쪽으로 급격하게 흘러가며 오련폭도로 흘러갑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5번째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골수번째 다리를 건넜으니 탐방로가 계곡물의 왼쪽으로 바뀌었습니다. 5번째 다리에서 6번째 다리로 가는 돌길의 탐방로입니다. 5번째 다리에서 6번째 다리 사이의 거리는 매우 짧아서 대략 30여 미터만 이동하시면 6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6번째 다리에 도착하였습니다. 6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6번째 다리를 건너며 바라본 6번째 다리 주변의 경치입니다. 6번째 다리 왼쪽의 상류 쪽 경치입니다. 5번째 다리가 보이는 6번째 다리 오른쪽의 하리 쪽 경치입니다. 5번째 다리 위에서 바라보았던 오련폭포 위쪽의 깎아지른 듯한 바위 골짜기의 경치입니다. 6번째 다리를 건너 7번째 다리로 이동하겠습니다. 6번째 다리를 건너면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6번째 다리를 건너면 그리 길지 않은 오르막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지고요. 오르막 돌길의 탐방로를 지나 완만한 내리막 돌길의 탐방로를 내려오시면 계곡물과 다시 가까워지고 계곡물 오른쪽으로 긴 데크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6번째 다리와 7번째 다리 사이에 놓여진 데크길입니다.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제법 길게 놓여진 데크길이 끝나면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돌길의 탐방로 왼쪽으로 보이는 계곡물의 모습입니다. 계곡물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7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7번째 다리에 도착하였습니다. 7번째 다리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7번째 다리 위에 올라와 둘러본 7번째 다리 주변의 경치입니다. 다리 건너편에 고개를 한참 들어야 보이는 거대한 바위 절벽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절벽 아래쪽으로 흐르는 천불동 계곡의 모습입니다.
7번째 다리를 건너 8번째 다리로 이동하겠습니다. 7번째 다리에서 8번째 다리까지는 5번째 다리에서 6번째 다리 사이의 거리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7번째 다리를 건너고 계곡물의 왼쪽을 따라 이어진 돌길의 탐방로를 대략 30-40여 미터 정도만 올라가시면 8번째 다리가 나오고요. 8번째 다리 건너 오른쪽으로 양폭 대피소 건물이 보입니다. 7번째 다리에서 8번째 다리 사이의 탐방로를 오르는 중입니다. 8번째 다리에 도착하였습니다. 8번째 다리 건너편 오른쪽으로 양폭 대피소가 보입니다. 8번째 다리를 건너 양폭 대피소 쪽으로 건너갑니다. 8번째 다리를 건너와 올려다본 양폭 대피소 상류 쪽 천불동 계곡의 경치입니다. 양폭 대피소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고 양폭도로 이동하겠습니다. 거대한 바위 봉우리 아래쪽에 위치한 양폭 대피소입니다. 8번째 다리를 다 건너오시면 다리 왼쪽으로 내려가는 데크 계단이 이어져 있고요. 데크 계단 아래쪽 앞쪽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양폭 대피소 앞을 흐르는 천불동 계곡, 계곡물의 모습과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8번째 다리의 모습입니다. 계곡의 위쪽에는 양폭 또는 양폭포라 불리는 천불동 계곡을 대표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데크 계단 아래쪽 앞쪽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양폭포로 올라가겠습니다. 양폭 대피소 앞의 이정표입니다. 설악동 탐방지원센터에서 6.5km를 올라왔고요. 비선대에서 3.5km를 올라왔습니다. 희운각 대피소는 2.0km가 남았고요. 대청봉까지는 4.5km가 남았습니다. 양폭 대피소를 지나 양폭포로 올라가는 탐방로입니다. 오르막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다시 계곡물과 가까워집니다. 양폭 대피소에서 양폭포로 올라가는 탐방로의 중간에 왼쪽으로 보이는 계곡물입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양폭포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양폭포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양폭포로 올라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양폭포는 양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양폭의 양자는 엿양자로 음양오행 할 때의 양자를 의미합니다. 탐방로 앞쪽으로 데크 계단이 보이면 양폭포에 거의 다 올라온 것입니다. 양을 의미하는 양폭이나 양폭포가 있으면 당연히 음을 의미하는 음폭이나 음폭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음폭으로도 불리고 음폭포라고도 불리는 폭포도 존재합니다. 양폭포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입니다. 데크 계단길 위쪽 앞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보입니다.
잠깐 데크 계단길 위쪽으로 올라가 골짜기와 양폭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 골짜기 안쪽에 음폭포가 있고요. 저 골짜기를 음폭골이라고 합니다. 음폭골 오른쪽으로 양폭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양폭포로 올라가기 전에 잠깐 계곡물 쪽으로 내려가 양폭포를 아래쪽에서 감상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떨어지는 양폭포의 모습입니다. 양폭포 위쪽으로 9번째 다리가 보이고요. 양폭포 오른쪽으로 양폭포 위쪽으로 이어진 긴 철계단길이 보입니다. 계곡물 쪽에서 올라와 철계단길을 통해 양폭포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양폭포는 겉으로 드러나 볼 수 있어서 양폭이고요. 음폭포는 음폭골 깊숙이 숨겨져 있어 볼 수 없어 음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양폭포 위쪽으로 올라가는 철계단길은 지그재그로 꺾여져 올라가고요. 올라갈수록 경사가 가팔라지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철계단길을 중간 정도 올라오시면 양폭포를 온전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전망 데크를 겸하는 곳이 나옵니다. 전망 데크에서 내려다본 양폭포의 경치입니다. 양폭포 아래쪽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옥색의 물을 담고 있는 소의 모습도 참으로 예쁩니다. 전망 데크를 지나면 철계단길은 더욱 가팔라집니다. 가파른 철계단길을 올라갑니다. 철계단길의 위쪽에는 낙석방지용 철책이 터널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폭포 오른쪽의 철계단길을 다 올라왔습니다. 철계단길을 다 올라오시면 철계단길 앞쪽 아래쪽으로 짧게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다리 건너로도 철계단길이 계속해서 길게 이어집니다. 다리 건너 길게 이어진 철계단길 오른쪽 아래쪽에는 좁고 긴 바위 골짜기 사이로 계곡물이 쉴 새 없이 흘러옵니다. 양폭포 위에 놓여진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9번째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양폭포의 경치입니다. 양폭포 앞쪽에는 음폭이 있는 음폭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깎아지른 듯한 바위 골짜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치가 정말로 장관입니다. 9번째 다리를 건너 계곡 왼쪽에 놓여진 긴 철계단길을 올라갑니다. 계곡 왼쪽에 놓여진 철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낙석 방지용 철책이 설치된 좁고 긴 철다리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터널 같은 좁고 긴 철다리길을 지나갑니다. 좁고 긴 철다리길을 다 지나오시면 10번째 다리가 나오고요.
다리 위쪽으로 천당폭포가 보입니다. 천당폭포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말로 멋지고 예쁘고 잘생긴 폭포입니다. 천당폭포 안내문입니다. 천당폭포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천당폭포 안내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불동 계곡의 마지막 폭포인 천당폭포는 속세에서 온갖 고난을 겪다가 이곳에 이르면 마치 천당에 온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천당에 온 느낌입니다. 천당폭포 앞의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천당폭포 앞의 10번째 다리에서 바라본 천불동 계곡의 경치입니다. 깊숙한 바위 골짜기 사이로 계곡물이 흘러가고요. 그 계곡물 오른쪽 위쪽으로 양폭포에서 천당폭포로 올라오는 철다리 길이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천당폭포를 한 번 더 감상하며 10번째 다리를 건너 천당폭포 상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당폭포 앞의 10번째 다리를 건너면 천당폭포 오른쪽으로 가파르고 긴 데크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가파르고 긴 데크 계단길이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데크 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데크길이 철계단길로 변하고요. 살짝 왼쪽으로 꺾여져 올라갑니다. 또한 철계단길은 좌우의 폭이 좁아지고 경사는 더욱 가팔라집니다. 천당폭포 위쪽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시 내려가는 철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천당폭포 위쪽에서 뒤돌아 내려다본 천당폭포 앞쪽 계곡의 경치입니다. 천당폭포 위쪽에서 천당폭포 상류 쪽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제법 긴 철계단길을 내려가다 보면 천당폭포 상류 쪽 계곡물이 보입니다. 천당폭포 상류 쪽 계곡으로 다 내려오시면 철계단길은 계곡물 오른쪽을 따라 잠깐 더 이어지다가 끝이 납니다. 잠깐 더 이어진 철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계곡 위쪽으로 양폭포나 천당폭포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폭포가 나옵니다. 다른 곳에 있었으면 제법 대접받았을 규모의 폭포인데 설악산에는 워낙 걸출한 폭포들이 많아 이 정도 규모로는 이름도 얻지 못하는 비운의 폭포입니다. 한방로는 폭포 오른쪽을 돌아 폭포 위쪽으로 이어집니다. 비운의 무명폭포 위쪽에서 내려다본 무명폭포 위쪽 계곡의 모습입니다. 무명폭포를 지나면 천불동 계곡의 계곡물은 확연히 줄어드는 느낌이고요. 한동안 오르막 돌길의 탐방로가 숲길 사이로 꽤나 길게 이어집니다. 무명폭포를 지나 꽤나 긴 숲길의 탐방로를 한참을 걷다 보면
해발 798m를 표기한 국가 지점번호 이정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발 798m를 표기한 이정표를 지나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멀어졌던 계곡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곡물 오른쪽으로 난 탐방로를 따라 계속 올라갑니다. 계곡물 오른쪽으로 난 돌길의 탐방로를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11번째 다리로 이어진 철계단길이 나옵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다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며 11번째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이선대에서 양폭 대피소까지는 모두 8개의 다리가 있고요. 이들 8개의 다리들 중에서 이선대와 양폭 대피소 중간에 위치한 귀면암 하류 쪽에 1개의 다리가, 그리고 귀면암 상류 쪽에 나머지 7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11번째 다리를 건너는 중입니다.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11번째 다리 위쪽의 계곡 모습입니다. 양폭 대피소를 지나서 무너미 고개로 올라가는 천불동 계곡에는 모두 4개의 다리가 더 있습니다. 양폭포 위쪽에 있는 다리가 9번째 다리이고요. 천당폭포 앞쪽에 있는 다리가 10번째 다리입니다. 그리고 방금 건너온 다리가 11번째 다리입니다. 11번째 다리를 건너면 12번째 다리까지 오르막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11번째 다리를 건너고 돌길의 탐방로를 지나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천불동 계곡의 마지막 다리인 12번째 다리에 도착하였습니다. 계곡물의 왼쪽에서 계곡물의 오른쪽으로 12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12번째 다리 위에서 바라본 천불동 계곡 최상류의 계곡물입니다. 12번째 다리를 건너 무너미 고개로 올라가겠습니다. 12번째 다리를 건너고 완만한 경사의 탐방로를 조금만 걸어 올라가시면 탐방로 오른쪽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양폭 대피소에서 0.9km 올라온 거리이고요. 희운각 대피소까지는 1.1km, 대청봉까지는 3.6km가 남았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희운각 대피소는 무너미 고개를 넘어가야 나오고요. 무너미 고개에서 대청봉 가는 길 방향으로 약 200여 미터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대청봉과 공룡능선으로 갈라지는 무너미 고개 갈림길 삼거리까지는 약 900여 미터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900여 미터 구간이 천불동 계곡 전체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구간입니다. 오르기 가장 힘든 구간이란 이유는 간단합니다. 희운각 대피소 1.1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부터 무너미 고개 갈림길 삼거리까지의 탐방로 전체가 영상에서와 같이 특별히 볼거리도 없는 숲길로 된
가파른 오르막 경사의 돌계단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지루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쉬엄쉬엄 지루하고 가파른 오르막 돌계단길을 한참을 올라가시다 보면 탐방로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해발 1069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까지 올라오셨으면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까지 거의 다 올라오신 것입니다. 해발 1069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 가파른 돌계단길을 약 100여 미터 정도만 더 올라가시면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가 나옵니다. 가파른 돌계단길을 지나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갈림길 삼거리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의 이정표입니다. 양폭 대피소에서 1.8km의 거리를 올라왔고요. 희운각 대피소가 0.2km 거리입니다. 공룡능선의 마등령 삼거리까지는 4.9km로 표기되어 있는데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 이정표 앞에서 둘러본 삼거리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이는 침목 계단길이 천불동 계곡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왼쪽 위쪽으로 보이는 흙길이 공룡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곳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에서 공룡능선의 신선대까지는 약 800여 미터를 더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곧바로 공룡능선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희운각 대피소 방향으로 약 30여 미터만 더 올라가십시오. 희운각 대피소 방향으로 약 30여 미터만 더 올라가시면 무너미고개 고갯마루가 나오고요. 그곳에 전망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너미고개 고갯마루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데크입니다. 전망데크 위쪽에 올라가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무너미고개 전망데크에서 둘러본 경치입니다. 지금 헬기가 날고 있는 장소가 희운각 대피소이고요. 희운각 대피소 위쪽 저 너머로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 중청, 소청의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소청을 지나면 소청 오른쪽 아래쪽으로 용화장성 능선이 이어져 있고요. 용화장성을 지나면 용화장성 오른쪽 건너편으로 잠시 후에 가볼 공룡능선이 보입니다. 무너미고개에서 바라본 공룡능선의 경치입니다. 바로 뒤쪽으로 보이는 신선대의 모습입니다. 신선대는 무너미고개 쪽에서 시작하는 공룡능선길의 첫 번째 봉우리입니다. 신선대 오른쪽 아래쪽은 지금까지 지나온 천불동 계곡입니다. 신선대와 천불동 계곡의 바위 골짜기의 경치가 정말로 신선계입니다. 천불동 계곡의 뒤쪽으로는 화채능선의 화채봉이 보이고요. 화채봉 오른쪽으로 화채능선이 대청봉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대청, 중청, 소청봉의 경치입니다. 공룡능선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천불동 계곡을 통해 무너미 고개로 올라오는 공룡능선 사전답사 일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2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